슈팅 0개.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격수 손흥민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숫자는 단순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자백입니다. 저 김준석,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겼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짓된 환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난 두 경기는 결코 두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설프게 덮어놓은 두 편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두 개의 기사는 단순한 전술 분석 기사가 아닙니다. 이건 두 명의 피해자, 손흥민과 이강인의 무력함이 써내려간 두 장의 고발장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무능함의 뿌리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고발장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사건이죠. 여기서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세계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 그 살인적인 결정력이 최대 무기인 선수를 고작 포스트 플레이어로 상대 수비의 총알바지로 전락시킨 것, 바로 이게 범죄입니다. 사건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슈팅 0개라는 기록입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시스템 전체가 우리 대표팀의 가장 강력한 대포에게 총알 한 발 전달하는 것조차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자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동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홍명보 감독은 단순히 손흥민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시스템적으로, 계획적으로 손흥민이란 선수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수가 직접 인터뷰에서 체력에 문제가 없다, 더 많이 뛰고 싶다고 외쳤는데도 가나전에서 고작 62분에 교체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체력 안배 차원의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기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보십시오. 손흥민보다 7살이나 많아도 여전히 80분 이상을 거뜬히 소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장의 최근 평균 출전 시간은 고작 65분대입니다. 이건 어쩌면 감독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이 팀에서는 가장 빛나는 스타보다 내 시스템이 더 위에 있다는 그런 오만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기사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시절에 악연까지 거론합니다. 글쎄요, 그건 추측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최대화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페라리를 짐이나 싣는 낡은 트럭으로 만들어버리고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고 불평하고 있는 꼴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발장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가장 창의적인 두뇌, 파리 생제르맹의 사령관 이강인을 단순한 중원 싸움꾼, 글래디에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건 현장이요, 여기 통계가 말해줍니다. 피파울 최다, 지상경합 성공 최다.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건 처절한 고립의 증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어떤 시스템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열광했던 그 11초짜리 탈압박 드립을, 글쎄요, 제 눈에는 그게 천재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처절한 구조 신호로 보였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없는 마에스트로가 혼자서 모든 악기를 연주해야만 하는 그런 절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장면에 담아내는 가장 잔인한 디테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사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67명의 동료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경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패스를 받으러 움직여주는 동료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가 11초 동안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단 2초, 아니 1초면 될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원투 패스 한 번이면 끝날 일이었다고요. 결과적으로 그 11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공을 지켜냈지만 상대 수비수들은 전부 자기 진영으로 복귀했습니다. 공격 템포는 죽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축구입니까? 이게 현대 축구입니까?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 체계적으로 훈련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우리 대표팀에 완벽하게 부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고 보겠습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선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위대한 건축가를 데려다가 건물 전체를 설계하게 해야 할 판에 지금 벽돌 나르고 시멘트나 섞으라고 등 떠미는 격이라고요. 제발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두 편의 비극, 그리고 두 장의 고발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지금 그 어떤 적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무기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단 한 발로 전세를 뒤집는 장거리 대포,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차 없이 적의 심장을 꿰뚫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 바로 이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총사령관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강력한 대포를 가져다가 고작 진지문 막는 바리케이드로 쓰고 있습니다. 최첨단 유도 미사일을 그냥 원시인처럼 손으로 집어 던지고 있다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이요? 전술 이전에 이건 감독의 철학의 문제이고 선수를 알아보는 안목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지 능력의 부재입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월드컵 본선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상대팀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감독 한 명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때문에 통째로 날려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가슴 아픈 진실을 외면해야 합니까? 승리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서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앞둔 우리의 질문은 더 이상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팀의 총사령관이 어쩌면 가장 큰 내부의 적일지도 모르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조별리그라는 전쟁터에서 단지 살아남는 것조차 가능하겠는가? 오늘의 이 답답함은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재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교훈. 월드컵 같은 거대한 무대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그 능력을 꿰뚫어보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교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 대표팀에 대한 희망을 단 1초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비는 그칠 것이고 땅은 다시 굳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